현재 미국의 IRA가 그야말로 파죽지세의 기세를 보이며 동맹 한국에 근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한국의 우방국들이 오히려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한국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 나라에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점하는 국가의 시장 자체가 받쳐줘야 하며 국가 간 무역 규모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조건만을 가지고 입점을 했다가 결국 낭패스러운 일을 수차례 겪은 바 있습니다. 상대 국가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약속했으며 신뢰해 믿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당했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한국과 가장 규모가 크며 수십 년간 한국의 흑자 무역을 달성하게 한 중국의 경우인데요. 중국은 한국 기업을 중국에 계속 불러들이는 과정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대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지방정부는 일단 실적을 숫자로 올려야 하며 이것을 중앙정부에 보고하게 됩니다. 공산당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가 실적을 잘 내면 중국 수십 개 성의 당서기를 비롯해서 고위 공무원은 승진이 빠르고 중앙정부의 진출이 빠르기 때문에 일 잘하는 모습을 신핑 중앙정부에 보여야 하는 것이요. 따라서 지방정부는 너나 할 것 없이 외국 자본을 유치했고 그중 한국을 가장 큰 고객 중 하나로 받아들였으며 공장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 한국이 무시할 수 없는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이자 시장이기도 한데 입점 혜택까지 파격적으로 주니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 그것으로 또 실제 막대한 이윤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과정 가운데 중국의 기술 탈취로 인해 한국의 LCD와 같은 사업은 아예 중국으로 넘어갔고 이제 올레드가 추격을 당하고 있으며 배터리의 경우 중국 제조사를 제외하곤 보조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무조건 보조금을 받고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은 중국에는 공짜라는 것은 절대 없다며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탈중국을 외치면서 이제 중국 외에 신뢰할 만한 민주 진영과 많은 산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보조금을 받는 한국에 유사한 일이 발생해 충격을 던져준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점은 한국이 결국 중국의 뒤통수를 맞은 구조와 그 단계가 매우 비슷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우선 중국은 성 단위로 실적을 올리려고 한국을 불러들였다면 미국은 주 단위라는 게 비슷합니다. 미국 각 주지사들은 우리 주에 모시겠다면서 한국 대기업을 파격 세제 혜택 등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다만 중국은 한국 기업이 들어가면서도 다소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미국은 그런 점은 덜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IRA 등장 이후에 결국 미국도 중국과 같은 방향성을 보이고야 마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중국 모두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득을 탐낸 것인데요.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중국 측에는 탈중국을 고려하며 미국에는 투자 축소도 대거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은 중국처럼 한국의 자원을 몰수하거나 공산당처럼 막무가내의 한한령 같은 모습은 없을 것이기에 미국에서 완전 철수를 하지는 않고 적절히 미국과 부드러운 관계를 맺되 투자를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 기업만 지원을 편중되게 해주는 게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으므로 더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국의 뜻밖의 우방국 두 국가가 반도체 보조금 등 파격 혜택을 한국에 제기하는데요. 물론 앞서 언급된 대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한국이 무조건 찾아가는 것은 위험합니다만 이제 한국은 단순히 미국과 중국 등 큰 시장과 동맹이라고 해서 무조건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의 분산 차원에서 그리고 이 우방국들이 미국의 각 지역의 허브로서 분명히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국가는 바로 말레이시아인데요. 말레이시아에서 현재 한국의 이미지는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첨단 제품을 얘기하기 전에 K-팝을 비롯해서 현재 김판공 감독도 AFC 본선 진출을 시켜 인기가 절정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인이라고 하면 베트남 박항서 감독 때문에 대우를 받은 것과 같은 비슷한 반응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첨단 제품에 관해서 미국 IRA권으로 고생하는 분야에 유치를 원합니다. 미국에서만 고생하지 말고 말레이시아도 충분히 투자를 늘려달라는 주문인 것인데요. 우선 말레이시아 정부는 한국의 반도체 주요 장비나 부품 등을 수입할 시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며 반도체 강국인 한국이 말레이시아에 입점하기를 강력하게 원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규모 면에서 비교가 안 될 수 있습니다만 말레이시아는 각종 반도체 업체들이 다수 입점해서 이미 동남아에서 반도체를 상당히 공급하고 있는 국가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반도체의 중소 허브에서도 한국이 협업 가운데 좀 더 투자금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국에서는 탈중국을 해나가며 미국은 투자금액 축소를 전 세계에 분산시키자는 전략입니다. 또한 말레이시아가 현재 한국과 가장 협력이 잘 되는 분야는 바로 전기차 배터리 분야입니다. 삼성 SDI는 지난 7월 말레이시아에 1.7조 원을 투자해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증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말레이시아 1공장에서 생산 중이며 이 물량은 독삼사나 한국 전기차 브랜드 등에 수출 중이고 이번 2공장을 증설함으로 해서 테슬라에도 직접 수출을 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도 중국 공장이 있기 때문에 IRA를 우회할 다양한 루트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까운 인도네시아 등에서 원료 조달이 용이하며 동남아뿐만 아니라 글로벌 중간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꼭 IRA가 미국 안에서 이루어져 압박이 심하나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하면서 글로벌은 따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국가는 바로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쏟아부을 신생국가로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반도체 진출은 한국이 눈여겨봐야 할 것이 중국과 미국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미중 양국은 반도체를 다뤄온 나라이며 이 분야에서 이미 상당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만 인도의 경우 사실상 엄청난 인구의 막대한 수요에 비해서 자체적인 생산시설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는 올해부터 약 300억 달러를 긴급 편성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나섰습니다. 인도가 이렇게 급해진 이유는 최근 칩4 동맹은 물론 중국도 반도체 자립에 돈을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전세계 주요 국가로 발돋움하려는 인도가 반도체 안보를 강조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 인도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경쟁이라도 하듯 중국의 반도체 생산 회사를 인도로 옮겨왔는데요. 바로 대만의 폭스콘은 인도 정부와 함께 인도에 약 30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폭스콘은 인도 공장에서 핸드폰 관련한 칩과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것이며 일각에서는 애플이 탈중국을 서서히 진행하면서 폭스콘도 인도에 공장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운데 이미 삼성전자 휴대폰 등을 생산한 인도에서 한국에 관심이 모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삼성은 인도에 모바일 라인이 있으며 2026년 스마트폰 생산 라인을 대폭 증설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 인도 정부가 한국의 삼성 등에도 제발 입점해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의 타밀나두 주 총리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립을 요청하고 필요한 건 모두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포스코의 경우 7년이나 시간을 끌다가 결국 인도 입점을 실패했는데 이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도는 이미 타타 스틸 그룹 등 세계적인 제철 회사가 있어서 그 가운데 여러 압박이 있었을 것이지만 반도체는 인도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중국과 경쟁해야 하므로 삼성의 존재가 필수인 것입니다. 현재 인도의 폭스콘 등 다양한 반도체 사용 회사들이 늘어가고 관련 기업이 대거 입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도 내부에서 시장이 커진다는 것이고 내수 규모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역시 인도에서 반도체를 전개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일단 폭스콘도 30조 원가량을 투자하면서 무려 50%가량 보조금을 받기로 되어 있는 만큼 한국도 늦기 전에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에 진출해 반도체 공급을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물론 삼성은 현재 평택 공장은 물론이고 미국 투자까지 쏟아야 할 자금이 매우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제대로 된 지원이 나오지 않는다면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인도는 도로나 각종 시설 인프라가 열악해 사업 자체가 매우 어렵지 않겠냐고 하는데요. 그러나 철강 사업을 비롯해서 자동차 산업의 경우 도로 등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도체의 경우에는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공장에 수조에서 수십조 원이 집약되어 있는 형태이며 대부분 반도체는 부피가 작기 때문에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공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래 인도는 삼성 반도체나 하이닉스 등의 검토 대상은 아니며 투자처로서 급한 대상도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미국조차 예상할 수 없는 정치적 변수를 보이며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다변화를 더욱 추진하는 것이고 미국의 적대국이 아니면서도 미국과도 우방인 국가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을 대거 펼쳐나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관계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바이든 정부의 IRA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미 정부가 미국 내 생산을 강조할수록 미국 내 생산 단가는 크게 올라가게 되는데 중국을 배제하는 것도 어느 정도이지 중국이 환경오염을 해가며 생산하는 니켈 배터리 원료를 누가 하겠냐는 것입니다. 유럽은 친환경이라 손도 안 댈 것이고 미국은 환경단체의 반대로 희토류가 많아도 캐지 않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바이든 재선을 위한 법안이 다소 급조되었으며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견인 것이고 그렇게 지속된다 하더라도 미국 내 전기차 각종 첨단 제품 가격이 치솟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하여 IRA 법은 대중의 지지를 잃어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한국 대기업들은 미국 외에도 한국의 기술을 자국에 가져와 달라고 대거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은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올인이 아닌 위험 분산의 의미로도 이러한 행보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